안녕하세요. 금강농원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입니다. 벌써 이제 굴치 시기가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재배지를 한번 돌아보고 있어요. 굴치할 날을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아직 저는 올해는 모든 이파리가 다 떨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굴치를 할 예정이라서 아직 며칠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렇게 재배지 민참드룹 묘목 생산 재배지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잘 나와져서 만족합니다. 이 묘목이 지금 현재 낙엽 되고 있는 마지막 낙엽 이제 두세 개, 파리가 완전히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좀 한두 개, 많으면 세 개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나무의 생육은 우리가 이렇게 단풍이 들고 그리고 나서 낙엽이 진 다음에 그러면 굴치를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나무의 생육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단 가을에 단풍이 들어요. 이제 올동을 하기 위해서 단풍이 들면은 뿌리 부분에서 우회 쪽으로 양분을 올리지 않고 또 입자루 끝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단어가 아시부시스산인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양분을 차단시키는 그런 게 저절로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이파리는 가지와 이파리에는 양분이 차단이 되지만 이파리에서 낙엽이 질 때까지 뿌리로 양분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뿌리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낙엽이 다 된 다음에 이 가지 줄기가 이 목대라고 하죠. 이 가지에서 낙엽이 다 되면은 이제 잎자루까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가지에 있는 양분이 이 뿌리로 싹 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올동 준비가 다 마쳤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가지에서 모든 이 가지에 있는 양분이 이 뿌리 쪽으로 내려가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또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면은 뿌리도 성장을 다 멈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지에서 양분이 다 내려갈 때까지 뿌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치 시기를 잘 잡아야 돼요. 올해는 겨울 추위는 늦게 오면서 어느 해보다도 더 추울 거라는 그런 예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굴치도 좀 더 신경 써서 정말 제대로 올동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이렇게 굴치를 해야지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식재할 수 있는 묘목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올동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 고객님들은 90% 이상이 대부분 예약 고객님 중에서 90% 이상이 가을 식재를 하세요. 그런데 간혹가다 가을 식재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겨울에 얼어 죽을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간혹가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겨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땅속 깊이가 한 50에서 60cm 정도 그렇게 얼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응달진 곳은 더 많이 얼겠죠. 그런데 그러면 50에서 60cm면은 어차피 이 두릅나무하고 엄나무 종류는 묘목 어린 유목들은 다 그 꽁꽁 얼어 있는 그 사이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어 죽지 않을 수 있냐면 지온 겨울철에 땅 속의 지온하고 우리가 외부 기온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이 외부의 기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땅 속이 이렇게 50에서 60cm 꽁꽁 얼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무들의 뿌리가 있는 온도는 지온이죠. 이 뿌리가 있는 꽁꽁 언 뿌리가 있는 그 속의 지온은 마이너스 5도 정도라고 합니다. 지상은 마이너스 15도, 18도, 20도가 될 때 지하부는 뿌리가 있는 지하부는 꽁꽁 얼었을 때 이 뿌리가 얼음막으로 코팅이 되어서 안전한 상태가 되고 지온은 마이너스 5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체감하는 추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 식재를 했을 때 얼어 죽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어떤 사례에서 나오는 거냐면요. 묘목을 심을 때 우리가 공극 해소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공극 해소를 다른 편으로 하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는 고온 흙으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도 공극 해소이고 또 하나는 그
바탕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흙 속에 있는 심을 때 발생하는 흙 속에 있는 공기를 빼주는 거거든요. 그 공기가 흙 속에 있으면 공기를 가장 잘 빼는 방법은 묘목을 심고 그리고 나서 물을 이렇게 충분히라는 거는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흠뻑 흙이 가라앉을 뿌리에 착 달라붙으면서 가라앉을 수 있게 발로 밟아서 가라앉는 것과 물이 저절로 흡착을 시키는 경우는 전혀 다른 예입니다. 우리 엄나무 뿌리하고 참두릅 뿌리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절대 밟으시면 안 돼요. 방법으로 대안으로 고운 흙으로 이렇게 타독타독 토닥토닥 하면서 힘을 뺀 발로 살살살 지그시 이렇게 밟아주면서 식재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더 신경 써서 심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FM은 3분의 2 정도 심고서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물이 쫙 가라앉으면서 물이 들어가면서 공기를 빼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가을 식재 시에 주는 물은 나무한테 사용하기 위해서 주는 물이 아닙니다. 나무는 이파리가 다 떨어졌고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증산작용을 하는 잎사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을에 사용되는 물은 공극 해소나 공기를 빼주기 위한 잘 식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관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식재 전에 뿌리가 바싹 마르는 그런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뿌리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물조리기 같은 걸로 물을 줘서 수분이 바짝 마르는 거를 예방을 해야 돼요. 가을에는 어차피 증산작용에 하는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많이 소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마르지 않게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쉬워요. 그냥 그늘진 곳에 두고 얼지 않을 그늘진 곳에 두고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물조리개로 물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 식재에 대한 추위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느껴지는 그 얼어 죽겠다라는 거에 대한 이게 약간 달라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외부 기온은 마이너스 15도, 20도가 가더라도 50, 60cm 꽁꽁 얼어있는 땅속, 뿌리가 있는 땅속은 마이너스 5도이다. 그 정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생각이 약간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 지온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길에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묘목을 식재하면 봄에 싹을 틔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묘목이 언제부터 가을 식재를 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을 식재를 하면 뿌리가 이렇게 잘 생육이 안 돼 있을 때, 잠들었을 때 심기 때문에 최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상태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봄에는 얘네들이 사람들이 느껴지는 봄보다 이 뿌리는 훨씬 더 빨리 봄이 옵니다. 이 뿌리는 4도에서 5도 정도 되면은 뿌리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요. 그게 3월 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월 초 정도인데 그 정도일 때 2월 말에서 3월 초에 얘네들은 지역적인 기후가 다르니까 편차는 있겠지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4도에서 5도 정도 됐을 때 이 뿌리들은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물을 올리고 싹을 돋우는 이파리가 나오는 온도는 외부 기온 10도씨 정도 되면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돋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파리가 돋아나면 이제 열심히 이렇게 막 푸릇푸릇한 이파리, 보기 좋은 이파리를 순을 틔우겠죠. 그러다 보면은 5월, 6월에는 가장 왕성하게 자라요. 5월, 6월에는 양분 소모를 가장 많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묘목이 5월, 6월 달에 뿌리나 또 가지, 잎사귀의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하고 가장 잘 자라는 온도예요. 영상 20도 정도의 기후가 되는 때인데요. 그때가 가장 묘목이 잘 활착하고 잘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잘 자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잘 자라주고 활착이 되면 이제 양분이 어느 정도 얘네들이 저장을 했겠죠. 가지 또 뿌리 이런 데로. 그리고 나서 여름을 지나면서 한번 살짝 멈춰요. 우리가 외부 기온이 32도가 넘어가면 이 나무들이 왕성하게 크다가 일단 한번 멈춥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그러듯이 우리 참두릅과 엄나무도 외부 기온 32도가 넘어가서 그런 32도 정도가 넘어가면 생육이 멈춰요. 그때 한번 얘네들이 쉽니다. 쉬고 나서 이제 장마철이 되고 햇살이 드물죠. 장마철에는 물도 충분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열심히 커요. 그렇게 해서 7월 달, 8월 달을 이렇게 거쳐서 8월 그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완전하게 잘 자라는 그런 나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을 식재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 분들, 고객님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땅속이 50에서 60cm 정도 얼었을 때 땅속의 지온은 마이너스 5도이다. 우리가 느껴지는 추위가 마이너스 15도, 20도여도 땅속의 지온은 마이너스 5도이다. 그리고 꽁꽁 얼어가지고 뿌리가 있는 곳이 꽁꽁 얼었을 때 얼음으로 코팅이 되어서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눈이 많이 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폭설이죠. 저희도 저희 전방 DMZ 내에 있는 재배지는 한 번 눈이 오면, 겨울 눈이 오면 3월달까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눈이 많이 오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은 지하부를 더 보온을 해주고 이 눈 속의 온도는 마이너스 4도에서 5도 사이이거든요. 마이너스 4도에서 5도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부 기온이 17도, 18도, 20도가 되더라도 눈이 쌓인 눈 속은 마이너스 4도에서 5도입니다. 그러면 나무한테는 보온 매트를 하나, 눈 매트를 해준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설이 많이 와서 큰일 나겠다, 이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눈이 많이 쌓였을 때는 보온 매트를 하나 한 겹 깔아줬구나. 그래서 눈이 많이 쌓여서 봄까지 녹지 않으면 내 나무는 더욱 안전하구나. 그리고 뿌리에 그 눈이 녹으면서 땅이 좀 더 나무 뿌리가 있는 곳이 좀 더 안정적으로 흡착이 되고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생육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겨울 동안 얼어있는 그 얼음 속에서 뿌리가 마르지 않고 또 눈이 쌓여서 뿌리가 마르지 않고 수분이 충분히 땅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봄 가뭄을 덜 타요. 가을 식재한 거에 가장 좋은 점이 봄 가뭄을 덜 탑니다. 그리고 조기 생장이 빨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봄 식재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5월달에 식목일이 있어가지고 5월달에 나무를 심었었잖아요. 그렇지만 시대가 그 식목일을 정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기후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묘목이나 종군을 식재를 해보면 3월달 안으로 종군 식재와 묘목 식재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 3월달에 묘목과 종군을 식재를 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좋아요. 3월 넘어서 4월부터 들어가 어쩔 수 없이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4월, 5월 초까지도 저는 하거든요. 그러면 시기가 하루 늦어질수록에 고사율과 뿌리 싹이 트는 발근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영상 4도에서 5도 정도,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가 되면 이미 뿌리는 움직이기 신다고 했잖아요. 이미 잠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그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가지를 무르르 올리면서 쌍눈을 틔우려고 하는 시기가 예전에는 5월달이었다면 지금은 3월달입니다. 그래서 가지에 물을 올리고 쌍눈을 움직였을 때 나무를 심으면 뿌리 몸살도 많이 하고 나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봄 식재를 하실 경우에도 조기에 해야 됩니다. 저희 지역은 봄에 3월 달에 골치하기가 힘들어요. 땅이 얼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향후에는 가을 판매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봄에 제가 캐서 보낼 때는 이미 다른 지역은 너무 기온이 높아요. 이동하면서 뿌리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뿌리도 빨리 말리고 가을철에는 뿌리가 덜 마르죠. 온도가 낮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봄에는 틀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경험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정리해보면 가을에 캐서 가을에 식재를 할 수 있게끔 가을 판매를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식목일이라는 개념, 봄이면 심는다는 개념, 이거는 기후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론적으로 지온과 나무의 생육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우리가 엄나무와 참두릅을 키우는데 농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참두릅을 우선으로 해서 올해는 저희는 신구품 정도 이렇게 낙엽이 거의 다 많이 졌어요. 올동이 빨리 들어갑니다. 저희 묘목의 재배지들이 저희보다 더 내륙 쪽에 있는 더 추운 곳보다 지금 올동이 빨리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검증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확실하다라고 검증은 2년에서 3년을 해봐야지 확실한 거거든요. 제가 이 묘목을 올동이 좀 빨리 들어가고 이 가지가 훨씬 단단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양분 제공이라든가 재배 방법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올해 첫 해의 결과는 상당히 놀라울 만큼 나무가 튼튼하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응애도 발생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벌레 갉아먹는 벌레가 먹는 것도 일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질부가 단단하게 당연히 나무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방법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묘목을 재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또 변경을 할 건데요. 내년에는 1년 동안 무시비, 밑비료를 시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밑비료를 시비하지 않고 나무를 특히 엄나무 같은 경우에 키를 낮게 키우고 직경이 두꺼워지게, 요즘에 거래하는 기준선이 키죠. 그런데 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엄나무든 참두릅이든 다 잘라내고 심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직경이 중요해. 직경이 나무 목질부의 둘레가 두꺼워야죠. 그리고 튼튼해야죠. 그래서 무시비로 시비하지, 양분 제공을 하지 않고 키를 낮게 키우면서 직경이 두꺼워지게 하면서 올동을 올해보다 더 많이 이렇게 조기에 올동을 마감을 해서 좀 더 이르게 이 뿌리까지 다 성장을 다 멈추고 뿌리까지 완전히 동면에 들어간 잠이 든 이후에 캐서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로 묘목이 재배자님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묘목의 판매 기준은 키가 아니고 직경이겠죠. 건강한 뿌리와 뿌리의 발육 상태와 직경, 나무의 두께가 저는 판매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모두가 키로 가격을 매긴다고 해서 그게 키만 멀대처럼 크면 그것기에 가치를 매겨준다는 건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지를 해서 짧게 해가지고 식재하는 묘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꿔갈 생각이에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키우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키우고 가장 건강한 묘목의 상태로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저는 이렇게 앞으로 향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참두릅 재배지에 와서 굴치 상태를 이렇게 체크하려고 와서 가을 식재나 또 생육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여기 온 길에 한번, 이건 묘목 생산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로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해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이파리가 있으니까 좀 있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파리가 두세 장 있는 게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떨어지거나 한 장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 정말 두께도 좋고, 이렇게 작은 바닥면에 작은 나무들도 있는데 작은 나무들도 아주 단단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상태 아주 좋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키가 이 나무와 이 뒤에 나무가 키가 똑같아요. 이렇게 이 나무와 이 나무가 키가 똑같아. 근데 직경 두께는 이 나무와 이 나무의 직경 두께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키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같은 가격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년에 심었을 때 자랄 때 이 나무는 벌써 영양이 되니까 옆에 꼬마까지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이 나무의 가치와 이 나무의 가치를 키로 매긴다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같은 키여도 정확 크기도 전혀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굴치하거나 매 순간순간 어떻게 고객님들과 또 구독자님들과 소통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자주 영상 띄우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은 이유는요, 재배자님들이 많이 아셔야지 제가 편합니다. 재배자님들이 나무를 잘 많이 알아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주셔야지 제가 보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이 많아집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